TV를 보다가 변호사님 집에서 이제 예, TV 보시다가 아니 나는 윤 대통령이 개그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만큼 이제 놀라셨다는 얘기죠. 예. 개그 프로그램인가 싶어 채널을 바꿔봤어요. 방법이 똑같이 나와. 그런데 이 머리가 조금만 있는 사람들이 보좌를 했다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비상계엄을 정말 선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왜 평일날 밤 10시 23분에 하는 겁니까? 하려면 휴일날 새벽에 해야죠. 그리고 탱크 하나 전차 한 대 안 나왔어요. 병력 280명 국회로 보내고 선관위로 300명을 보냈는데 전 변호사님 이 점은 하나 지적해야 되겠어요. 전 변호사님이 군병력 200여 명 남짓 가지고 무슨 내란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여러 군데 하셨더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1,600명, 1,700명의 군병력이고 경찰 병력만 3,600명이에요. 틀린 말씀입니다. 아니 실제 군 부대가 국회에 간 병력은 숫자는 280명입니다. 그리고 선관위에 간 병력은 300명이에요. 아니, 그렇게 제안해서 아니 말씀하시죠. 실제 움직인 병력이 그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튼 틀린 얘기예요. 아니 이렇습니다. 아 이번에 뭐 탄환 10탄을 갖고 아니, 좀 틀린 거는 틀렸다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10탄을 몇만 발을 찍어버렸다. 군 부대 항상 실탄이 있어. 나는 그렇게 보고 그리고 6시간 만에 국회 해제 요구에 따라서 해제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대통령이 그냥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땅에 떨어진 거예요. 내가 정말 진짜 놀란 건 바로 그 뒤입니다. 경찰, 검찰 그리고 공수처가 신병 확보 경쟁이 붙었단 말이에요. 지금 아마 굉장히 고민이 많은 사람은 공수처장 그리고 그 뒤 배후의 민주당일 거예요. 이게 신병을 확보하는 순간에 엄청난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건 무서운 겁니다. 근데 우선 윤 대통령께서 왜 이런 비상계엄 선포했을까? 나한테는 아직도 그 미스터리입니다. 우리가 이 좌우를 떠나서 이 비상계엄 선포가 얼마나 의문이가 없고 그리고 진짜 허술한 비상계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허술한 것이 아니고 계엄 구도와 계획은 다 완벽했고 다만 시간을 당긴 이유는 있다. 지금 최근에 나오는 명치균 게이트와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허술한 것은 아니었다. 왜? 이 계엄 자체가 워낙 넌센스, 할 수가 없는 조건이 맞지 않는 그런 계엄이었는데 그걸 무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한 거예요. 했는데 장병들부터 그리고 경찰 병력부터 대부분은 따르긴 했으나 진짜 중요한 진압과 끌어내는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의 명령을 지킬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 변화, 장병들의 그 인식의 변화, 또 시민들의 저항 이런 것들을 잘못 계산한 거로 봐야 되죠. 해프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1차 체포영장은 어쨌든 실패로 끝났고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뭐 대대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해서 지금 뭐 1,000명이네, 1,500명이네 해서 이제 대단히 이제 뭐 훈련을 잘 받은 인원들이 뭐 투입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번에 실패하면 공수처 문 닫아야 된다는 절체절명한 상황에 놓여 있고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2차 집행에 시도해서 성공해야 된다. 부담감이 있는데 지금 경호처장이 일단 투항을 했습니다. 네네. 그걸 또 투항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그럼 뭐라고? 투항이라고 하면 마치 그쪽이 뭐 그 점령군이라는 얘기 아니야 지금. 아무튼 사표를 냈어요. 이쪽의 표현이니까요. 아 이쪽의 그렇더라도 표현이잖아요. 예. 포로가 되기 위해서 끌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경호처의 윤석열 피의자를 지키고 있는 경호처의 지금 김성훈 차장 그리고 이광우 본부장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강성파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이광우 그 입틀막의 당사자입니다 이 양반이 카이스트에서 카이스트 대학원생에서 그 했던 그 사진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3차 소환을 했으니까 이것도 응하지 않으면 바로 체포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중요한 변수는 윤석열 피의자 측에서 변호인 선임계를 공수처에 네, 공수처에 냈다라는 냈다고 게 이 얘기는 아마도 공수처의 실질적인 2차 체포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언제 나갈 것이니 2차 집행만은 좀 피해달라. 이렇게 제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그건 아닐 거예요. 지금 전 변호사님 생각은 좀 다르십니까? 그건 지금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에는 응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네, 겁니다. 그 얘기 뭐 보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 없는 거는 법에 딱 박해가 있습니다. 내란죄가 아니고 형법 123조 직권남용은 수사를 할 수가 있는데 미안하지만 직권남용은 대통령이 재직 중에는 기소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소환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그래서 만든 것이 공조본이라는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공조본을 무슨 근거로 만드느냐는 거예요. 내 말은
그리고 이번에 나온 얘기가 그 아니에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는데 남모 부장판사가 그 영장을 기각했다. 이런 제보가 있단 말이에요. 가짜뉴스. 아니 그 가짜 뉴스가 아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없다. 요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그게 가짜 뉴스 같으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관이 얘기를 했겠죠. 그건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렇게 안 하죠. 서부지법에서 이제 영장 발부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닌 서울지방법원에 것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공수장 얘기했죠. 가짜 서부지법에 청구한 체포영장이 처음이다. 설마 그걸로 이차 자기 임- 목을 걸겠어요. 아니 하필이면 서부법원에 이 사건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우리 법연구회 출신이에요. 그래서 쇼핑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있다. 예, 그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공개를 하겠다는 거예요. 정확한 제보 예, 내용을 공개하시- 공개를 하겠다는 거고. 근데 제가 좀 하여튼 반론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빠꾸 맞았는데 빠꾸 저 기각 맞았는데 이거는 빠꾸가 아니고. 기각 맞았는데 서부지법에 2차 재청구하면서 발부받은 걸 속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오동훈 공수처장이 목이 10개가 있어도 그거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고의약, 고의약성 잠깐만. 분명히 합시다. 고의약성은 그때는 목이 10개라도 감당 못한다. 요것만 끝내. 예. 그래서 저는 그 오동훈 처장이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처음으로 청구한 데는 서부지법이고 서부지법에서 영장이 나왔다. 두 번째, 그것에 대해서 윤석열 측에서 이의 신청을 했는데 다른 재판부입니다. 서부지법의 합의재판부, 판사 3명인 재판부에서 이의 신청하는 것마다 족족 니네들이 잘못됐다. 윤석열 피의자가 주장하는 거는 다 잘못해서 말이 안 된다. 영장은 적법하게 발부된 것이다 라고 했고, 세 번째, 다시 오동훈 처장이 1차 집행 기간이 지났으니까 그것을 다시 재청구를 또 했습니다. 그것을 서부지법의 다른 영장전담 판사, 처음에 아까 우리법 연구회라고 말한 이부장 판사가 아닌 다른 영장전담 판사가 또 심사해가지고 또 발부를 했어요. 즉 이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서부지법의 3번의 판단이 있었던 거예요. 이 3번의 영장과 판단을 통해서 뭐가 증명이 된 거냐? 공수처가 직권남용을 기본으로 해서 연관범죄인 내란죄에 관해서 윤석열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는 것을 3개의 재판부가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을 법원 행정처장인 대법관께서 인정을 했고 그것이 주류적 견해고 법원의 지금의 흐름이다라는 것도 법사위에 나와서 확인을 해준 자, 거예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네. 그 이순영입니까? 1차 영장을 발부했던 판사. 이번에 헌법재판관으로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부장. 네. 마은혁 부장 판사는 아직도 이제 임명이 안 임명이 됐습니다. 안 됐죠. 이런 분들이 다 이념 성향의 판사 서클에 들어가 있었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아니요, 그건 아니, 아니에요. 잠깐만 제가 얘기를 네, 할게요. 예, 예,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데 그걸 뭐 예, 달리 그냥 아니라고만 예, 제가 예, 고개를 예. 들라고 그랬는데 입에서 자꾸 아니요 그거 아니라고 뭐 그냥 할 그런 정도 적이 사투리가 아니고. 자꾸 나오네요 진짜. 말씀하시니까 그럼 리액션만 하세요. 예, 그럼. 예. 아니 본인이 뭐 아니라는 건 아니라는 말 안 하고 예, 이제 예. 예, 어떻든 이거 꼭 잡아주세요. 예. 아니요. 그거. 내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정의가 아무리 강자의 이기지만은 몇 사람, 근데 공수처장이라는 사람, 영장을 발부한 판사들 몇 명, 이 사람들이 정의를 마음대로 재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 아니 잠깐만 예, 제가 예, 제가 끝까지 마지막 듣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공수처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맞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의 주소지가 하필이면 서부법원 관할이다 이래서 서부법원에다 영장을 청구했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 개가 자주 웃어요. 실제로 웃는다고. 진짜 웃는다니까. 지나가는 개가 진짜 웃어요. 농담이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이게. 선배님을 보고 웃는 거지. 그래 아니 사람이 왜 웃겠어. 정의를 몇 사람이 왜곡을 해? 아니 그렇지 않아요. 다른 분도 아니고 전원책 왜 전원책으로 아니 저는 척해도 괜찮아요. 저는 참 좋다. 전원책이 아니라 전원책. 예. 좋습니다. 전원책 좋아. 예, 전원책 변호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권에 대한 논쟁이 아직도 있고 예. 수사권이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아주 소수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피의자 측에서 공수처에 선임계를 냈다는 것은 이제는 수사권을 부정하는 걸로는 대항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현실을 받아들인 거다. 그렇기 그게 때문에 아니죠. 그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나는 그래서- 그렇게 본다고 얘기를 문제 하세요. 예,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 그럼 저는 그렇게 봅니다지. 그럼 우리 전원책 변호사님은 그렇게 볼 거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그것이 것이겠습니까? 아니 내가 미리 하나 말씀드린데 아니, 나는 굉장히- 윤 대통령 원래 편이 아닙니다. 그걸 미리 전제를 하고 예, 있다는 예, 예. 내가 얼마나 비판을 많이 했는데 예, 그런데 결국은 윤 대통령 편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지. 지금 뭐 피의자 편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이번에 선임계를 넣은 것은 공수처의 어떤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어차피 체포영장을 받았으니까 윤 대통령을 우리가 변호하는 변호사다. 그러니까 모든 절차에 대해서 변호를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겠다.